그래서 그런 만약에 그런 여러 종의 정말 그 원형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 멸종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거 좀 이상하다 이거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원형들이 있으면은 야생동물을 원래부터 길들여서 키우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래서 막 대부분은 이제 답답해서 이제 이리저리 이제 난리를 치다가 죽죠. 그래서 그거 야생동물을 기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여러 종을 데려다가 이제 가축화에 성공했다. 이것이 말이 안 된다는 힘들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양비둘기의 특징이 뭐냐? 암회색을 띠는 푸른색이다. 둔부가 흰색이다. 꽁지 끝부분에 어두운 색의 줄무늬가 있다. 바깥쪽 깃털의 기저부, 가장자리가 흰색이다. 그리고 이제 날개에는 2개의 검정 줄무늬가 있다. 자, 아까 그 공작비둘기 있죠? 전체적으로 흰색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검은색을 띠는 바브, 이 비둘기들을 교잡했을 때 이들 사이에서 갈색과 검은색의 얼룩덜룩한 무늬가 있는 새들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 두 품종은 그런 특징이 전혀 없는데 이것을 교잡시켰을 때 이런 색깔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양비둘기의 특질이죠. 그래서 이것을 봐도 이것들이 고유한 종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양비둘기로부터 내려와서 그것을 교잡시켰을 때 형질이 복원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교배시켰을 때 새끼 중에 하나가 아름다운 푸른색의 흰색의 둔부, 2개의 검정 줄무늬가 있는 날개, 그리고 줄무늬가 있고 가장자리가 흰색 꽁지깃을 가지고 있어서 야생 양비둘기와 똑같다. 아주 양비둘기랑 똑같은 것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품종이 사육품종 비둘기가 양비둘기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 조상의 형질이 복귀된다라는 원리에 의해서 이것들을 이런 현상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다음 가능성들이 있는데 이 가능성들이 별로 높지 않다 이거죠. 자, 현존하는 종들 중에 어떤 것도 이런 색과 무늬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도 가상의 토착종이 양비둘기와 동일한 색과 무늬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복귀된 거다 라고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가정은 뭐 12세대 이내 아니면 20세대 최소한 이내에는 양비둘기와 모든 품종들이 교잡한 일이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그런 특질이 복귀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그거는 가능성이 낮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육품종 비둘기 사이에서 생겨난 잡종은 완벽한 생식 능력을 갖춘다. 그 말은 뭐예요? 견종이라는 얘기죠. 이게 다른 종이 아니라. 그래서 완벽하게 생식 가능하고 명확하게 서로 다른 두 동물 사이에서 잡종 자손이 태어나는 것은 힘든 일이다. 그래서 변종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비둘기 품종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 인간에게 유용한 변이들은 이제 사육이나 재배를 할 때 단번에 일어났을 것이다. 근데 이제 그런 조그만한 특질들, 유용한 특질들, 그런 것들은 단번에 일어나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어떤 사육이나 재배하의 동물이나 식물들이
완벽함과 유용함을 갖추고 있는데 그것들이 그 정도로는 그 정도의 변이는 단번에 일어난 게 아니라 쌓이고 쌓인 거다 이거죠. 뭐 진마차 말, 경주용 말, 단독 낙타와 보통 낙타, 그다음에 이제 양의 품종들 중에서 이제 특정 목적에 맞는 품종의 털을 갖고 있는 품종, 그런 것을 보면 이런 것은 진짜 어떤 완벽하게 유용한 형질들인데 이것은 이제 이 조상종에서 단번에 일어난 변이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변이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완벽하게 된 거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게 어떻게 일어났느냐? 선택을 해왔던 인간이 한 거다. 그래서 자연은 이제 변이를 일으키는데 인간이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에게 유용한 방향으로 변이를 한 거다라는 거예요. 자, 농업 전문가 윌리엄 유아트가 뭐라 그랬냐면은 농업 전문가가 가축의 형질을 변화시키는 건 쉬운 일이다. 자신이 원하는 형태나 유형이 뭐든 간에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둘기 서익자 존 시브라이트, 원하는 깃털을 3년 안에 만들어낼 수 있고 원하는 머리와 부리는 6년이면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걸 선택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품종 개량이라는 것은 다른 품종과의 교배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생겨나는 변이들 중에서 우리가 고르는 거라는 거죠. 다른 품종들하고 교배를 시킨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눈으로는 알 수 없는 그 미묘한 형질 차이를 이제 인간이 선택을 해가지고 그것을 누적시켜서 완벽하게 유용한 동식물들을 만들어냈다. 식물의 경우에는 변종이 갑작스럽게 나타날 수도 있다. 구스베리의 크기가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이것은 변종이 갑작스럽게 나타난 경우다. 구스베리. 자, 오늘날의 꽃들을 20-30년 전에 그려진 그림과 비교하면 많이 개량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람이 왜 그림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게 1800년대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사진기가 없었던 시절이죠. 자, 어떻게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식물의 어떤 품종이 이제 인정을 받으면 종자 배양가가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식물을 선택하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묘사항을 돌아다니면서 기준치에서 벗어나는 식물을 뽑아 없애는 그런 방법이다. 이제 속관한다는 얘기죠. 완벽한 것을 골라서 그걸 기르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어느 정도 기준에 안 미치는 것을 뽑아내서 버린다. 그래서 선택이 이루어진다. 자, 지금도 야만인들은 품종 개량을 목적으로 이따금 그들의 개를 들깨와 교배시키고 있다. 남아프리카의 야만인들이 짐 끄는 소를 털 색깔에 따라서 교배시킨다. 이런 선택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잉글랜드산 병주마 이런 것들은 이제 속도나 크기 면에서 조상인 아랍종을 능가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잉글랜드 소를 과거의 것들로 비교하면 그 무게와 성숙도 면에서 많이 달라졌다, 발달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선택을 할 때 어떤 다른 종을 만들어내겠다
라는 그런 이제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좋은 것들을 선택하다 보니까 새로운 종이 생겨난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얼마나 빨리 변하느냐. 버틀리 씨하고 버제스 씨가 레스터 양을 기르는데 그것이 이제 베이크웰 씨가 기르던 것을 번식시켜 온 거였다.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그걸 물려받아서 길렀는데 그 나중에 그것들을 비교해 보니까 다른 종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많이 달라져서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선택을 통해서 굉장히 변이가 많이 진행되는 그런 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삼색 제비꽃, 장미, 제라늄, 달리아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이제 분모종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크기가 커졌고 닉적인 요소도 발달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야생 식물에 씨를 뿌려서 그런 최상품의 삼색제비꽃, 달리아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사람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모종들에 비해서 많은 개량이 이루어졌고 그것은 이제 야생에서는 얻을 수가 없다. 그게 이제 선택을 통해서 많은 세대 동안에 변이를 거쳐온 거기 때문에 야생 식물의 씨에서는 얻을 수 있는 그런 형질들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삼색제비꽃, 제라늄, 달리아 사진이에요. 그 야생 배 종자를 가지고 그 최고 품질의 배를 기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플리니우스 옛날 사람이 이제 묘사한 바에 따르면은 배는 고대에서부터 재배되었는데 과실의 질은 매우 떨어졌다. 그래서 옛날의 부모 야생종과는 비교할 수 없게 품질이 향상되었다. 인간이 바라는 방향으로. 그리고 이제 재배를 이제 해오다 보면은 우리가 그것의 야생 부모종을 봐도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달라져가지고. 자, 재배할 가치가 있는 식물들이 오스트레일리아, 희망봉 그런 데에서 발견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 이 고대에서부터 그 선택을 받아가지고 형질들이 개량된 거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는 그냥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축 같은 것을 이제 형질을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그 외형을 선택한 거지 내면은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동물들의 뭐 장기라든지 뭐 그런 거는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알 수도 없으니까. 그 자연에서 어느 정도의 변이가 일어나야 사람이 그것을 선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뭐 공작 비둘기를 예를 들어서 자연에서 특이한 꼬리가 있는 비둘기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공작 비둘기를 만들어내겠다 라는 생각을 먼저부터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똑같이 이제 이별나게 큰 모이 주머니가 있는 그 변이를 보기 전까지는 우리가 파우터를 만들어내겠다 그런 생각을 아무도 갖지 않아요. 우연적으로 선택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유용한 그런 변이가 쉽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체수를 많이 사육하면은 그런 변이의 출현 기회가 많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체수가 많아야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뭔가를 재배하거나 사육할 때는 개체수가 많지 않겠죠. 그러니까 가난한 지역에서는 그러한 품종 개량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